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째 시간에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합산 배제 몇 가지를 보고요. 그리고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일반적인 내용 살펴보고요. 그 장특공제 10%, 50%, 70% 등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인데, 우리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아주 중요한 세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합산 배제가 되냐 안 되냐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상담이나 의뢰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3조 1항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8페이지인데요. 우선 4년 매입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가 되는데, 그 주택은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만 되고요. 그 이후에 등록한 주택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되지 않지만 이미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임대사 4년 단기로 임대사업자 등록한 그 주택은 합산 배제로 신고를 해줘야겠죠. 자, 이런 표로 이렇게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2018년 4월 1일 이후에는 합산 배제 안 되고요. 자, 등록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등록한 것은 합산 배제가 된다. 지금 4년 단기 매입, 건설임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건설임대주택을 보도록 할게요.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3조 1항 4호에 따르면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공시가격 6억 이하, 합산 배제 신고한 연도, 그 연도의 공시가격 6억 이하인 경우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규정도 또 합산 배제가 됩니다. 민간 건설임대주택. 8년 장기 일반 건설임대주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호 이상,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그리고 공시가격 6억 이하, 8년 이상 계속 임대하고요. 임대료 등 5% 이내 인상 요건, 이 요건을 준수한다면 합산 배제가 됩니다. 8년 장기 일반 매입 임대주택 가장 많이 해당이 되겠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 개시 당시 또는 최초 합산 배제 과세 기준일 현재 6억, 공시가격 6억 이하여야만 됩니다. 8년 이상 계속 임대해야 되고요. 8년 이상 임대 안 하고 종료하면 추징이 되겠죠. 그리고 임대료 인상 5% 이내 인상을 해야 됩니다. 5% 초과했다면 역시 합산 배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 규정은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취득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이라면 아무리 8년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합산 배제에서 제외된다. 즉 합산 배제를 안 해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2018년 9월 14일 이후, 그리고 두 번째,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 번째, 새롭게 취득한 그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어야 돼요.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이 아니에요. 비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택은 8년 장기 임대사업자 내면은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됩니다. 경과 규정으로 조정 대상 지역에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 입증이 된다면 그 주택은 예외적으로 합산 배제를 해줍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일지라도. 자, 이런 경과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 지정이 되고 해제가 되고 이런 날짜들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한번 이렇게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로 많이 정리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복잡한 다주택자 양도세는 제 나름대로 이런 기준으로 정리를 하고 또 실제 업무를 할 때, 상담을 할 때 이 표를 가지고 상담을 대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는데요. 가로는 첫 번째 날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취득이 나옵니다. 날짜 취득. 자, 그리고 왼쪽은 합산 배제 여부. 다주택자,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가 왜 이렇게 어렵나요? 보면 이 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날짜가 나오죠. 날짜 기준으로 구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어떤 규정은 취득이고 또 어떤 규정은 등록이고 어떤 규정은 신고일이고 또 어떤 규정은
매매 계약일이고 다양하게 바뀌죠. 자, 지금 취득일로 규정을 함으로 인해서 이 규정은 영원히 기억해야 되는 조항으로 돼버렸습니다. 취득 기준이니까 그렇죠. 양도 기준이 아니라. 그리고 그 안에 또 있습니다.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매매 계약하고 계약금 지급한 경우 역시 합산 배제가 됩니다. 하지만 14일 이후는 합산 배제가 안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조건이 있어요.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첫 번째, 새롭게 취득한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이라면 합산 배제 안 되고요.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이 아니에요? 그럼 합산 배제가 됩니다. 이제 다주택자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보겠는데요. 다주택자 관련 규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도세율이 있죠. 양도세 중과 규정. 그리고 장특공제 배제. 법조항은 다릅니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 앤드 장특공제 배제가 한 세트로 가고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가 되면 당연히 장특공제도 배제가 되고요. 양도세 중과가 안 되면 장특공제도 당연히 그 요건을 갖췄으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로 다주택자 관련 규정 종합인데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등 관련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우리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부터 먼저 보고요. 취득세 감면, 지방세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봐야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그리고 조특법 이런 데서 첫 줄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호 또는 3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또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러니까 3호가 뭐냐, 2호가 뭐냐, 4호가 뭐냐, 5호가 뭐냐 이런 용어 정리를 하는 게 또 중요하겠죠. 보겠습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조 1호부터 6호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2호는 건설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요, 3호는 매입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5호는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장기 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6호는 단기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4호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8년짜리를 의미하죠. 자, 이게 법조항대로 1호부터 6호까지 이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런 명칭을 좀 이해하고요. 예를 들자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렇게 명칭이 돼 있다면 민특법상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제가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어떻게 분류해봤냐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대, 중, 소. 이건 제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자, 우선 민특법 2조의 의미는 민간에 있습니다. 공공이 아니라 민간이라는 거죠. 민간 임대주택을 의미하고요. 자, 그리고 3호와 2호를 구분을 해보면 3호는 포인트가 매입입니다. 자, 3호의 의미는 매입임대주택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2호는 건설임대주택입니다. 자, 그러니까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3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것의 의미는 매입임대주택을 내고 이렇게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3호 및 5호에 따른 지금 3호죠. 3호, 5호는 장기 임대주택인데 3호가 껴있으므로 장기 일반 매입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민특법 제3호 및 5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얘기는 곧 장기 일반 매입임대주택을 등록하고 이거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3호 및 6호라고 하면 단기 민간 매입임대주택, 그리고 2호 및 5호라고 하면 장기 일반 건설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조합이 되는데요. 세법에서 어떤 규정은 3호를 의미하고 또 어떤 규정은 3호와 5호를 명칭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3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게 첫 번째 조건이라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 안에는 장기 일반이 포함되어 있고요. 공공지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 안에는 단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3호 안에는 4년 단기와 8년 장기가 모두 포함된 개념이다.
즉 3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 의미는 4년짜리를 내도 되고 8년짜리를 내도 되고 다 매입이기만 하면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0월 23일 개정된 내용 보도록 할게요. 민특법상 5% 초과하면 안 된다, 그것의 기산일을 보도록 하는데요. 변경이 됐습니다. 2019년 10월 23일 이전에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19년 10월 23일, 그리고 두 번째, 취득이 아니라 등록 기준입니다. 등록한 임대주택은 그 5%의 기산일이 민간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즉 오늘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기존에 세입자가 있습니다. 언젠가 갱신하겠죠? 이때 갱신. 이때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어요. 이때부터 기산일입니다. 5% 기산일.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마음대로 정하니까 이거 좀 폐단이 있다, 나가야겠다. 그래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2019년 10월 24일 이후 임대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를 하되, 다만 이게 추가가 된 거죠. 민간 임대주택 등록 당시 이미 존속 중에 있는 그 사업자 등록이라면 그 종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기산일로 한다. 즉 언제죠? 기산일이 이때입니다. 종전 등록일을, 계약일을 기산일로 합니다. 여기서 이제 민특법상 유의사항 먼저 보도록 할게요. 개정된 내용이죠. 앞에서도 살펴봤는데요. 이제 단기, 4년 단기 더 이상 안 됩니다. 4년 단기는 건설이든 매입이든 전부 안 돼요. 자, 그리고 8년 장기는 이제 등록됩니다. 여전히 돼요. 하지만 아파트 8년 단기는 안 돼요. 아파트 8년 장기 임대주택은 이제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 8년 장기 매입 임대주택은 이제 등록이 안 되죠. 앞 시간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여기서 오피스텔도 장기 임대사업자 등록이 됩니다. 이제 취득세 감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감면인데요. 100% 감면이 적용이 되는 규정인데, 우선 요건이 최초 분양이어야 됩니다. 최초 분양 취득의 하나입니다. 분양권을 4인 간에 주고받았거나 아니면은 일반 매매인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여기는 해당이 되지 않겠죠. 세 번째, 관할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 당연하고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그리고 의무 임대 기간 준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4년 단기, 8년 장기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4년 단기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되고 있죠. 현실적으로. 그리고 8년 장기도 아파트는 안 되고 있죠. 자,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아파트는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여전히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규정은 법인하고 개인하고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적용기한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이 됩니다.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고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일반적인 내용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요. 장특공제 최대 15년 30%입니다. 그리고 고가주택,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장특공제는 최대 10년 80%까지 가능합니다. 장특공제 적용 배제 대상, 첫 번째 미등기 양도자산, 두 번째 국외 소재 부동산, 세 번째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경우 장특공제 적용 배제입니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의 장특공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부부터는 80%의 장특공제를 받으려면 2년 거주 요건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2년 거주 요건, 이런 요건은 전국 대상이에요. 조정 대상 지역이든 비조정 대상 지역이든 2년 거주를 해야지만 80% 장특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2년을 미거주했습니다. 어떻게 되죠? 그냥 15년 30% 일반 장특공제가 됩니다. 자, 여기에 세법 개정안이 올라갔다 그랬죠. 지난 12.16 부동산 대책 때 발표한 그 내용, 보유기간에 따라서 10년 동안 40% 해주고요. 그리고 거주 기간에 따라서
40% 해주고요. 자, 이 규정이 이제 세법 개정안으로 올라갔으니까 이게 개정됐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 후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현재까지는 2년 80% 규정입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 차익과 장특공제를 적용할 때 기타 면적보다 주택 면적이 더 클 때 현재는 전부를 주택으로 봐서 주택의 양도 차익과 장기부의 특별공제를 계산을 합니다. 하지만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아무리 주택의 면적이 더 클지라도 주택만 주택으로 봐서 주택의 양도 차익을 계산하고요. 그리고 장특공제를 별도로 계산합니다. 자, 이런 거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죠? 주택 부분만 9억까지 비과세 해주겠다. 주택 부분만 9억 초과하는 부분은 10년 80% 장특공제 해주겠다. 자, 반대로 기타 건물은 이제는 주택의 면적이 더 클지라도 기타 건물에 포함되는 그 양도 차익은 다 과세하겠다. 그리고 기타 건물에 포함되는 그 양도 차익은 15년 30%의 장특공제를 해주겠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규정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이제 해설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재부의 이런 Q&A 자료를 보면은요, 계산 방법이 약간 이제 변형이 됩니다. 9억 초과하는 부분을 산정을 할 때 주택 부분하고 기타 부분을 분리해서 안분 계산해가지고요, 주택 부분의 양도 과액만 가지고 9억 여부를 계산을 합니다. 기타 부분은 따로 빼내서 기타 건물로 이렇게 합니다. 그 안분 계산하는 그런 형식. 결과적으로 기타 부분은 전부 다 과세가 되게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또 하나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돼요. 보시면 이 규정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장기부의 특별공제, 양도차익 계산할 때의 규정입니다.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할 때는 이 조항이 이 법조항이 아닙니다. 다른 법조항이에요. 양도세 중과 대상일 때는 주택은 주택 세율로 보고요. 중과세율을 적용하고요. 그리고 일반 기타 건물은 현재도 아무리 기타 건물보다 주택이 더 클지라도 현재도 기타 건물은 그냥 일반 기본 세율입니다. 주택만 중과하죠. 자, 요 규정이 좀 미묘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25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거주주택, 고가주택의 장특공제와 양도세율 보도록 할게요. 이게 2019년 11월에 해석 사례가 나와서 깜짝 놀란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9억까지는 비과세가 되고 9억 초과하는 부분, 그러니까 9억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두 가지 쟁점이죠. 첫 번째, 양도세율은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두 번째, 장특공제는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여러분, 보면은 이 비과세 규정과 중과 규정을 완전히 칸막이를 쳐가지고 다른 규정으로 처음부터 검토를 해야지만 실수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보면은 이 사례예요. A주택이 있는데 2014년 6월에 취득했어요. 거기다가 B주택이 2018년 6월 달에 취득했습니다. A와 B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관계에 해당이 됩니다. 자, 만약에 C가 없다면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2019년 8월에 C주택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3주택이 되죠. 그래서 C주택을 요건 갖춘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조항 안에는 두 가지의 규정이 중복 적용이 되는데요. 하나는 A와 B 관계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관계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A와 C 관계는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세법 조항에서 중복 적용이 배제가 된다. 이런 명문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전부 다 중복 적용이 된다고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C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으므로 A주택 양도할 때 C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B주택과 A주택, 일시적 1세대 2주택 관계가 돼서 3년 이내 양도하는 A주택은 분명히 비과세는 확실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A주택이 9억 초과하는 그 주택은 몇 퍼센트로 봐야 되냐? 자, 제가 말씀드렸죠. 비과세 규정과 중과 규정이 완전히 다른 규정이다.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된다. 자, 처음부터 다시 보시죠. A주택 양도할 당시 주택은 B, C, A 3주택이 있습니다. 중과 대상에서 주택수 제외되는 거는 수도권의 각 지방 공시가격 3억이 안 되는 그 주택만 주택수에서 빠지잖아요. 어디에도 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빼라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3주택 중과 그리고 장특공제는 당연히 안 되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좀 그 전에 일반 세율 장특공제 적용이 됐다면 이게 다 추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비과세는 되면서 중과는 하는 이런 상반된 이런 효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보는 특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는 가장 큰 이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장특공제 50%, 70% 받기 위해서 내는 경우도 한 반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8년 후 50%, 그 다음에 10년 임대하면 70%, 거의 뭐 비과세에 준하는 그런 혜택이 만큼 크죠. 자, 이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장특공제 10%, 26페이지 보시면은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특징, 비거주자도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민특법에 따른 2조, 2호에 따른 민간 건설임대주택, 그리고 2조 3호에 따른 민간 매입임대주택, 그 다음에 공공건설임대주택입니다. 시군구에 등록하고요, 세무서에 등록하고, 그리고 임대개시일 현재 당시 공시가격 6억 이하, 수도권 밖은 3억 이하인 주택, 여기는 6년입니다. 자, 우리 의무 임대기간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기 4년, 그리고 장기 8년이죠. 이거는 민특법에 있는 임대기간입니다. 그 두 가지, 단기로 내든 장기로 내든 첫 번째 요건, 그리고 소득세법, 조특법에서는 별도의 의무 임대기간을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충족하면 됩니다. 4년 단기로 만약에 냈다면 4년 단기를 용인을 해준다면 4년 단기 그리고 플러스 2년 이렇게 6년 채우면 되죠. 두 개 요건. 그리고 8년 장기 임대사업자 냈으면 6년만 채우면 돼요. 6년 넘어서 만약에 혹시 양도했다, 못 채웠다. 그거는 여기 문제가 아니라 과태료를 내는 문제죠. 각각의 법률 조항입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6년으로 나오기도 하고 5년으로 나오기도 하고 8년으로 나오기도 하고 10년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각각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 자, 이 세법 규정은 2019년 2월 12일 날 새롭게 들어온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갱신하거나 등록하는 그 임대 등록부터 5%를 초과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 정권은 이런 규정이 없으므로 5% 초과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5%를 만약에 그 이유인데 초과한다면 이 혜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5% 요건을 꼼꼼히 살펴야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자, 이 규정은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 등록한 것만 인정을 해줘요. 이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하지만 이 특례를 적용하는 그 주택이 몇 년 후에 2년 후, 3년 후, 5년 후에 내 앞에 왔을 때 이 조항을 다시 들춰봐야겠죠. 영원히 기억해야 되는 그 조항이 됐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렇게 6년, 7년 2%, 7년, 8년 4%, 8년, 9년 6%, 그리고 10년 이상 10%인데 15년 30%죠. 그리고 10년 이렇게 있고 여기에 2%, 4%, 6%, 8%, 10%를 이렇게 더해서 그 장특공제율을 적용을 하면 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 특례, 조특법상 특례는 중복 적용을 배제한다는 그런 명시 규정이 있습니다. 보면은 첫 번째 97조 3 장특공제 50%와 70% 해주는 그 규정과 그리고 97조 3 방금 봤죠? 장특공제 10% 해주는 그 규정, 그리고 뒤에서 볼 조특법 97조 5 10년 이상 임대사업 등록하고 그리고 10년 이상 계속 임대를 한다면 세액 감면 100%를 해주는 규정이 있는데요. 세 개의 특례는
중복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장 유리한 걸로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임대기간 계산,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임대를 개시한 날이에요.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구청에 등록한 날 아니고요. 세무서에 등록한 날 아니고요. 실제 임대를 개시한 날, 그러니까 셋 중 가장 늦은 날로 보면 되겠죠. 이게 의미가 있는 때가 있습니다. 임대 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 이하다. 거기서 말하는 임대 개시 당시라는 것은 셋 중 늦은 날이에요. 그래서 그 전후 미묘한 시기에는 공시가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 실수하지 않도록 가장 늦은 날로 판단을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피상속인의 임대기간 합산. 이게 돌아가신 분의 임대기간 합산이 됩니다. 상속인 경우. 그리고 세 번째,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과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내면 그 기간은 주택 임대기간에 산입을 해준다. 즉 공실 3개월은 인정해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임대기간의 계산, 이 규정을 각종 세법에서 조문에서 준용을 하는데요. 우선은 97조 3, 50%, 70%에서 이 임대기간 준용하고요. 97조 3, 10% 장특공제 그 규정도 이 조특령 97조 5항을 그대로 준용해서 씁니다. 그리고 97조 5루 100% 세액감면인데 여기서는 1번하고 2번만 준용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 3, 1항, 2호, 가나, 다라, 마, 바 임대주택이죠. 이런 임대주택 그 규정도 임대기간 계산 시 조특령 97조 5항 이 규정을 그대로 준용해서 씁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임대기간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장기부 특별공제에서요. 가장 혜택이 크고요. 비과세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장기부 특별공제 97조 3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만 됩니다. 두 번째,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8년 장기 임대주택을 내야 돼요. 4년짜리는 안 됩니다. 건설임대 되고요. 일반 매입임대 다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관할 시공고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 기본입니다. 다섯 번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그리고 다만 수도권 밖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8년 이상 계속 등록하고요. 등록기간 통산 8년 또는 10년 임대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등록은 계속이어야 돼요. 등록은 계속이라는 것은 중단 없이, 중단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중단이 됐으면 거기서 단절이고 거기서부터 또 다시 이렇게 8년 등록을 해야겠죠. 그리고 임대 기간은 통산이에요. 통산, 합쳐라는 거죠. 이런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규정을 적용을 할 때 임대 기간이 꼭 8년이 채워졌는지, 공실 3개월이 넘은 기간이 있는지 이런 것을 꼼꼼히 따져가지고 8년이 채워졌는지 아니면 8년이 아쉽게도 안 됐는지 그거에 대한 검토가 세밀하게 있어야겠습니다. 일곱 번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연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자, 이 규정은 새롭게 들어온 규정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을 적용하려면 8년 동안 또는 10년 동안 5%를 초과하면 안 돼요. 이 규정이 상당히 실무에서는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이 돼요. 예를 들자면 다가구 주택 원룸을 신고를 한다 하면은 원룸이 보통 방이 10개인데 10개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여기에 1년에 10개의 계약서가 나오죠. 그런데 뭐 이렇게 세입자가 수시로 빈번하게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겠죠. 일단 10번이라고 하고, 임대보증금은 환산을 해야 됩니다. 렌트홈에 가면은 거기에 요율이 우리 간주 임대료 계산하듯이 그 요율이 있습니다. 지금은 한 4%대 정도 됩니다. 그게 한 3개월마다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보증금에 대해서 환산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10년 동안. 그러면 최소 어떻게 되죠? 100장의 임대차 계약서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5% 초과하면은 그때는 안 된다는 거죠. 그 5% 초과하면 안 됩니다. 실제 실무할 때 상당히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여덟 번째, 임대 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그리고 수도권 밖은 3억 원입니다. 이 규정은 9.13 부동산 대책에 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것부터 적용이 되고요. 그 전에 취득한 거는 6억이 넘어도 해당이 됩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두 번째 취득한 거. 자, 여기서는 취득이죠. 등록이 아니에요. 취득한 것은 가액 요건이 없다는 거. 하지만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것은 가액 요건, 6억 요건이 있습니다. 자, 이거의 의미.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그 주택을 오늘 2020년 오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6억이 넘은 주택도 가능하다는 거죠. 왜 그러죠? 취득한 거니까. 등록 기준이 아니라 취득이니까요.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8년 이상 계속 등록하고 8년 이상 통산 임대했다면 50% 장특공제 적용. 그리고 10년 이상 계속 등록하고 10년 이상 계속 임대했다면 70% 적용. 자, 이거는 어떻게 적용되냐면 한 번 요건을 채우면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요건을 다 충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15년 후에 양도를 합니다. 그러면 전체 70%를 다 해줍니다. 15분의 10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70%를 다 해주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제 장특공제 50% 70% 임대 요건인데요. 2020년 5월 8일 기재부의 해석 사례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거에 파급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원문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한번 보시죠. 제목, 조특법 97조 3,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1호 이상을 등록하여 임대 중 자녀에게 소유 지분을 일부 증여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합니까? 이러한 질문을 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부모가 자녀한테 이 한 채를 증여를 합니다. 증여하면 이렇게 0.5, 0.5 이렇게 해가지고 8년 또는 10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장특공제가 됩니까? 장특공제가 되나요? 결론 안 됩니다. 장특공제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0.5호이므로 1호가 아니므로. 그거에 대한 근거. 자, 조특법 97조의 3에 따른 임대사업자 이런 장특공제는 8년 이상이어야 되고요. 1호 이상 민특법에 따른 취득을 하여야만 됩니다. 1호 이상. 그러므로 1호 이상인 경우에만 이 과세특례가 적용이 됩니다. 지분 비율을 곱하여. 그러니까 다른 집 0.5호가 더 있으면 요거 곱해서 1호가 되면 된다는 겁니다. 아, 이런 타이트한 해석이 나왔어요. 자, 우리 그 근거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에서 근거로 삼은 게 이겁니다. 조특법 97조 3 1항에 대해서는 민특법 2조 5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5호를 따라가 볼게요. 5호에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민특법 2조 5호 5호에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8년짜리 등록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7호에 임대사업자를 정의를 해놨어요. 임대사업자란 1호 이상을 임대한 사업자다. 이게 3단론법이죠. 그래서 이거를 끌어다가 1호가 안 되면은 2조 5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문제 제기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몇 가지 보면은 세법에는 1호 이상이라는 규정이 어디에도 없다. 민특법에 있는 그 7호에 있는 5호도 아니고 그 7호에 있는 그 1호를 그대로 끌어다가 쓴다는 것은 무리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기도 하죠. 비슷하게 배우자끼리 공동으로 소유해서 0.5, 0.5 이거 다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한 채 이 장특공제 70% 안 되면 큰일 나죠.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 기재부의 해석이 얼마나 많은 파급력이 있냐면 이 똑같은 논리로 적용되는 규정들을 제가 다 이렇게 발췌를 해봤어요. 14번째까지 발췌했는데 아직 못 찾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규정 뭐죠? 세법에는 1호 이상이라는 규정이 없지만 민특법 3호에 따른, 민특법 4호에 따른, 민특법 5호에 따른 또는 6호에 따른 이렇게 규정한 모든 것은 민특법 안에 1호가 숨겨져 있으므로 똑같은 논리로 1호 이상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이 해석과 똑같이 여기에 단지 5호가 아니라 4호가 들어갈 수도 있고 3호가 들어가고 2호가 들어가고 그렇다면 똑같이 이 1호를 끌어다 쓸 수 있는 그런 해석 근거 사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거를 상담할 때 0.5호 확실히 된다.
저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기재부 해석에 의하면. 자, 비슷한 사례 보도록 할게요. 소득세법 시행령 160조 3, 1항 2호 가나다라 마바에서 3호에 따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 1호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특법 2호, 또 1호의 2, 그리고 일시적 1세대 2주택, 종전주택 취득하는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취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이런 규정들에서 2호, 1호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게 0.5, 0.5 공동지분이 아니라 1호 이상이 돼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숨겨져 있는 그런 이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 1호, 여기에도 역시 민특법 2조 2호에 따른 2조 1호의 2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장특공제 10%, 조특법 97조 4도 정확하게 2조 2호에 따른 3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으로서 이것도 1호 이상의 적용이 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조특법 97조 5, 10년 이상 임대하면 세액 감면 100% 하는 거, 이것도 민특법 4호, 민특법 5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렇게 시작하므로 1호 이상이라고 기재부에서 0.5호는 배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 167조의 3, 1항 2호 가나다라 마바를 쓰므로 여기에도 이제 1호 이상의 규정이 있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에서의 임대주택 마찬가지고요. 종부세 합산 배제에서 종부세법 시행령 2조 1항에 그 조항의 첫 줄에 민특법 2조 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자, 여기는 7호를 분명히 명시했죠. 이거는 완벽하게 1호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0.5, 0.5호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합산 배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조특법 96조, 민특법 2조 4호 또는 5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자, 이게 5월 달에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잖아요. 그 규정도 역시 0.5호, 0.5호는 안 될 여지가 있다. 그 근거 기재부의 해석을 확대 해석을 한다는 똑같은 논리로,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때 0.5호라면 확실하게 질의응답을 통해서 해야지만 안전할 것 같습니다. 2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임대주택에서 장기 임대주택으로 변경. 이제는 변경이 안 되죠. 하지만 기존에 변경한 사람들은 역시 적용을 해야 됩니다. 2019년 2월 11일 이전에 단기에서 장기로 변경 신고한 경우 어디? 지금 조특법 97조 3을 적용함에 있어서 97조 3이라는 것은 50%, 10년 70% 장특공제 특례죠. 거기서만 적용이 됩니다. 다른 데서는 적용이 안 돼요. 97조 5에서 이 규정 적용 안 되고요. 97조 4에서 적용 안 돼요. 왜냐? 법조문에 97조 3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렇게 해라. 그렇게 명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2019년 2월 11일 이전에 단기에서 장기로 변경 신고한 경우. 자,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2019년 2월 11일 이전. 두 번째, 신고한 경우. 신고네요. 등록 아니고요. 취득 아니고요. 신고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단기로 임대한 기간의 50%를 장기 임대 기간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단기로 내가 4년 있었다. 그러면 50% 디스카운트예요. 반을 줄여가지고 2년만 인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6년만 채우면 8년 의무임대 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대신에 최대 5년을 인정해주는 기간을 5년을 넘지 못한다. 중정 규정이고요. 2019년 2월 12일 이후 단기에서 장기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바뀝니다. 기존 단기로 임대한 기간 전체를 다 인정해주되 4년 한도로 인정해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4년 단기로 임대를 채웠다. 기간을 다 인정해줘요. 앞으로 4년만 더 임대하면은 8년 장기 임대 의무 기간을 채우는 겁니다. 대신에 이 기간이 4년을 넘지 못해요. 한도는 4년입니다. 지금까지 장기 임대주택에 관한 특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민특법 알아봤고요. 기타 여러 가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